자,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테마를 가지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인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시장이 그래도 좀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급변하면서 또 좋지 않은 분위기로 계속 좀 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누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CPI나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최종 금리에 대한 노이즈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단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최종 금리에 대한 상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높아진 고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시장을 누르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100% 무조건 주식시장 주가 지수가 밀렸느냐 이렇게 봤다면은 10번의 경기 침체가 왔다면은 그중에 한 7번 정도가 주가 지수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요. 3번 정도는 오히려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좀 비관론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서베이 지표가 있는데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보통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고 하다못해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항상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가 지수가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여러분들 환율이 1,500원을 뚫네 만회하면서 힘든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1,320원대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의 조정이 과연 우리가 시장을 비중을 줄이고서 떠나야 되는 어떤 그 조정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삼을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조정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대한 기업들의 감익은 충분히 선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 지수와 종목들의 가격에도 충분히 선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몇몇 글로벌 IB에서도 내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20에서 30% 정도 더 높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시장 안 좋은 거 알아. 아니, 내년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2024년도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뭐 길게 차트를 봤을 때 올해 내내 재룡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 재룡전기 종목을 제가 3달 전에 거의 제가 이 방송 초창기 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장중에 거의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같이 변압기, 송전, 배전과 관련된 기업들의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도 좋았고 하반기에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 전혀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향 수출 공시가 거의 본물 쏟아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10%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수주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본격적으로 변신을 하는 첫 해가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화장품 주식들에 대해서도 멀티플 리레이트 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결국은 우리가 내수주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엄청난 멀티플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역시도 변압기에 대한 어떤 산업의 업황도 좋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수주에서 벗어나서
수출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사실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도 여기 올라타도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재료용 전기 쪽에서 미국 쪽 수출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내에서 변압기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이 종목을 더 가져갈지 추가로 매수를 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미국 내에서 변압기 쇼티지가 나오는 원인은 이 변압기의 원재료인 이 코일 강판, 전기 강판이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강판 쇼티지 현상이 이 일본 제철도 그렇고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에서 얘기하기를 2023년 후반기나 2024년 초는 돼야 하지만 이것이 쇼티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변압기에 대한 어떤 쇼티지 역시도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재료용 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는 수출에 대한 공시는 기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가 생각하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건설기계 테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매크로 단에서 주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어떤 상황이나 업황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접근했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들 아직 전쟁 중입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에 대한 부분들 수요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도 역시도 가티 샤크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1,600조 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리오프닝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중국 내에서 경기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인프라 투자를 중국 내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다라면은 결국은 올해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한 달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서막을 알려준 어떤 그런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입니다. 그렇죠. 네. 캐터필러 주가 흐름 여러분 보시면은 끄떡이 없습니다. 네. 전혀 끄떡 없고 캐터필러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았고요. 4분기도 좋을 것 같다. 내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캐터필러만 좋냐? 아니죠. 그 업황 자체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을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5,000원에서 약 8,8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2,500선에서 2,359선까지 밀려간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주가 지수는 밀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쪽 건설기계 업종의 종목들은 오히려 옆으로 행보하는 상당히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 같은 부품주까지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 지수가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강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이쪽 건설기계에 대한 업종 상당히 어제 오늘이 아마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세 종목을 일단 말씀을 다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기업은 대창단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제가 이것도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현재 어제 오늘 이제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창단조도 이제
무한궤도라고 하죠. 무한궤도라고 예, 하네. 무한궤도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만큼 네.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이번에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현대투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똑같이 굴삭기를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네.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현대건설기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주가에서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이 현대투산인프라코어는 조금 무거운데 건설기계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2017년도에 상장을 했고 2020년도까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업황도 안 좋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거의 한 3년 동안 감익 구간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신흥 시장이 하나둘씩 돌아서면서 숫자 역시도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약 7%대가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사우디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네네. 중국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즉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굴삭기 업종, 건설기계 업종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 먼저 리오프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현대투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지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현재 지금 59,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 오늘 거의 21선 찍고서 처음으로 돌아선 자리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선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명확하죠. 이번에 21선 근처인 약 5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아마 무난하게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